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인가?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고객분들하고 이제 많이 상담 전화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더 수도권의 시대다. 수도권 몰빵이 더 저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인데요.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에 3기 신도시가 서울에 가장 바싹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제 서울 자체는 이제 메가시티인데 더 슈퍼 메가시티 서울의 확장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경기도권에 지금 인천, 계양, 부천, 대전, 고양, 창릉, 과천, 안산,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자, 이런 경기 지역에 이제 경기도 역할을 굉장히 큰데요. 인터뷰를 이제 내용이 너무 길어서 조금 키워드나 어떤 키 센텐스 위주로 제가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컨클루전 결론은 그냥 슈퍼사이즈 서울을 그냥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종시로 행정수도로 이전한다 해도 이 서울이라는 곳은 파이낸셜 센터, 그래서 금융 중심으로 더 부상할 것 같다. 세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 또 주변 어떤 전문가의 의견도 약간 비슷하길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표절은 경기 뉴스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지금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이제 시작한 곳도 있고, 3기 신도시의 이제 대표 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남양주나 하남이잖아요. 남양주와 하남 토지 보상이 이제 이번 달 12월에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고, 12월에서 내년에 초에 걸쳐서 이제 상당 토지 보상이 풀리고요. 최근에 제가 삼육대학교도 이제 대토부상을 남양주 왕숙지구 1지구 근처로 대토부상으로 받는 것으로 MOU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내년 초 정도에 이제 토지보상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보상의 방법은 채권도 있고 현금 캐시로 받는 것도 있고 토지로 받는 이제 대토보상으로 이제 많이 한 51% 이상은 지주들이 거의 이제 토지로서 수익을 얻어왔고 그쪽 토착 및 원주민이기 때문에 다 그 근처의 땅을 사들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대토보상이 풀리면 그 주변의 집가 상승은 자명하다. 자, 그래서 지금 미리 가서 땅을 사서 컨테이너 박스라도 갖다 놓고 창고 부지로 되면은 이제 토지 보상은 굉장히 훨씬 더 많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지목 변경, 외지인들이 땅을 사면서 지목 변경을 창고 부지나 공장 부지로 했을 때 토지 보상이 굉장히 더 훨씬 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고자 최근에 이제 남양주시에서는 지목 변경도 지금은 조금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제 미래 가치가 크다는 얘기인데요. 기대감은 상당히 크다. 자, 집값이 24번째 규제 지금 레귤레이션 집값 잡겠다고 했지만 훨씬 더 아파트값 폭등이 일어났죠. 서울 아파트값 뿐만 아니라 경기도권 이제 지방까지도 풍선 효과로 그러면서 또 전셋값만죠. 그 임대 3법이랑 악법 때문에 전셋값까지 엄청 이제 씨가 말랐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지금 월세 폭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규제도 많고 세금도 많이 떼있는데 차라리 반전세로 바꾸고 월세라도 받아서 이걸로 세금을 내자라는 것이 임대인 입장인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임차인과 임대인이 지금 어떻게 갈등 구도를 이제 문제 정보가 만들었는데 임차이면서 임대인인 사람도 있고요. 임대이면서도 임차인인 존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컨플릭트를 끌어내는 그런 법들이 굉장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많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서민들은 이제 주거 불안이 커지죠. 제가 오늘 이제 뉴스 기사를 봤더니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37%로 하락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 37%보다 더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도 여러 가지 저도 부동산 하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바뀌는 정책들, 레귤레이션, 폴리시에 따라잡기도 이렇게 숨찬 정권은 뭐 제가 젊지만 역사 공부는 한 적이 있잖아요. 그냥 투머치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3기 신도시가 개발돼서 이제 공급이죠. 규제를 하니까 지금 뭐 잡기는커녕 폭등을 일으켰잖아요. 전세는 시가마로 월세까지 폭등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사활을 거는 것이 주택 공급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조금 더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발표 후 2018년에 발표됐잖아요. 2년이 흘렀고요.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계획한 대규모 신도시, 대규모 아주 굉장히 많은 큰 신도시가 들어간 대형 신도시가 들어갔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것이 이제 남양주 왕숙지구겠죠. 그래서 2018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했는데요. 이제 지금 하도 매스컴에 많이 나와서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자, 네 곳이 100만 평방미터 이상 대규모 택지질, 특히 이 남양주 왕숙지구가 가장 규모가 큰데요. 이 남양주 왕숙지구는 왕숙 1지구와 2지구로 나뉘어서 343만 평이 들어가고요. 가장 최대 규모고 3만 평. 여기에 이제 6만 6천 세대가 들어갑니다. 6만 6천 세대인데 세대라는 것은 1인이 아닌 거죠. 보통 이제 두세 명으로 잡아도 한 18만 명 이상이 이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용적률을 이제 한 4개월 전에 지구 지정을 신도시 7군데를 다 지구 지정을 완료하면서 용적률까지 다 올려버렸습니다. 용적률을 높이를 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남양주는요. 서울로부터 2km 떨어지는 교통이 아주 좋다라는 것은 이제 교통이 좋아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남이랑 남양주 교통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뭐 하남 5호선 정부형 개통이 이번 달이고요. 4호선 진접선은 이제 내년에 개통이고요. 6호선, 뭐 8호선, 9호선 뭐 굉장히 많은 지금 8호선은 선사역에서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 자, 대형 택지지구 이외에도 100만 평방미터 이하 6곳이 더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10만 평방미터 이하 31곳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투기를 막아야겠다. 그리고 원주민 재정착률. 이제 예를 들어서 왕숙 신도시 내에 있는 원주민들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재정착률을 할 것인가 했던 솔루션을 당연히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인 것이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교통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2019년 5월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 창녕 부천 대장 두 곳을 추가를 했습니다. 안산 장사 수원 당수는 26곳의 중소규모 택지규를 개발하기로 발표했죠. 최근 정부의 3기 신도시 본격 공급을 앞두고 공공택지 아파트 민간 분양 목에서 임대주택을 더 짓게 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고요. 지금 뭐 전세난이 장난이 아니죠. 많은 분들 걱정하고 있는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다. 우리가 현행법상 공공택지를 조성을 할 때 전체 공급 주택량의 최소 35%는 공공임대를 짓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는 약 굉장히 큰 숫자죠. 60% 정도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물량입니다. 3기 신도시는 이와는 별개로 또 추가 공급이 가능해져서 큰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를 짓는 공공택지 입찰 방식을 원래는 추천제였는데 앞으로는 평가제로 전환하겠다. 자, 그럼 평가제는 무엇이냐면 택지개발 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용지 분양 시에 주택 품질, 퀄리티, 주거 복지, 웰빙, 어떤 사회적, 소셜 컨트리뷰션 이런 거를 평가해서 건실한 업체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되는 평가 방식에서는 지역별 임대주택 소유의 10% 안팎의 비율로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된다. 그래서 입찰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자는 기준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당연히 내야겠죠. 10% 의무화가 되니까. 이는 주요 평가 항목을 반영이 되어서 업체가 계획한 임대가구는 동호수와 관계없이 또 이제 무작위로 추천이 된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매입, 임대 물량으로 활용하겠다. 아파트 단지 내 일반 분양과 공공임대를 섞어서 하겠다. 이게 좀 사회적 문제가 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소셜 맥스 방법이 특징이다. 자, 전세가 상승 속에서 상기 신도시가 내 집 마련이 좋은 기회. 그래서 지금 뭐 2030뿐만 아니라 뭐 거의 40까지 무주택자들이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장만하겠다. 어디에? 남양주나 하남에. 그래서 남양주나 하남에 실거주 요건이 2년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전세라도 가서 살고 있자 해가지고 남양주 하남에 이제 전세 대란이 일어났었죠. 최근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집이 없는 무주택자죠.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도 전세값이 폭등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올려주고 계속 살아야 되나? 아니면 월세로 전환을 해야 되나? 왜냐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을 거의 적으로 만들었죠, 정부가. 그래서 세금 폭등을 막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반전세로 바꿔서 월세를 받아서 세금을 내야겠다. 이런 솔루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상기 신도시가 물량이 공급이 된다면 이런 분들에게 신혼부부 특공 요건을 제가 어제자 유튜브 올렸습니다. 뭐 아이가 6살 이하, 뭐 결혼한 지 7년이 안 되고, 당연히 혼인 상태여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죠. 5월, 그 옵션입니다. 5월로. 혹은 임대주택도 건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물량이 생긴다면 좀 더 안정된 주거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뭐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남양주랑 하남은 내년부터 청약이 들어가는데요. 남양주 왕숙지구의 완공일은 2025년이 왕숙지구의 완공일입니다. 자, 그래서 1기와 2기와 굉장히 다르다는 점, 선교통 후입지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 좀 있으신 60대 분들은 1기, 2기를 생각해서 3기도 좀 늦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나 다른 점이 선교통 후입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1기와 2기의 그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교통을 먼저 지금 계속 공사를 하면서 지금 한참 깔아주고 있잖아요. 요것이 굉장히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토지 보상 끝나고 나서 뭐 공사할 때는 뭐 속도 지금 굉장히 빠르잖아요. 건물 짓는 거. 상기 신도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확보하는 도의 주택 물량. 전체 80%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만큼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주도권을 좀 안 줬었나 봐요. 그래서 불만 세력이 있는 거죠. 경기도에서 확보하는 주택 물량이 이 전체 신도시 사업의 80%가 경기도에서 하는 주택 물량이기 때문에 경기도에게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주어서 이 이익금을 경기도가 좀 가져가는 쪽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정부와 LA 공사에 상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도 사업 참여 비율을 좀 늘려라. 이 역할을 조금 많이 참여 비율을 높여달라 획기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제안 근거를 보면 첫 번째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수도권 30만원. 이 정도는 좀 여러분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30만원 공급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공급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80%, 즉 3824니까 24만호가 이거를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그린벨트 해제. 왜냐면 경기도, 특히 3개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 다 그린벨트예요. 그 다음에 아낌없는 행정 지원에 나섰다. 개발 이익이라는 것이 이제 엄청나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동안 건설사에게 이익이 좀 더 갔다. 근데 이거를 좀 경기도 쪽에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경기도가 주도를 해서 경기도가 이 이익을 좀 더 많이 가져오게 된다면 이건 지자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사람들에게, 도민에게 이익이 간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신도시 편의시설로도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임대주택 또는 이런 공급량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역할을 조금 많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상기 신도시는 경기도에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기주택공사가 GH죠.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지분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더 많은 지분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만큼 역할도 큰 거죠. 그러다 보니 경기도에서 원하는 기본주택 같은 것들을 실현해내기가 딱 좋은 시기다. 경기도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그것이 기본임대주택 같은 걸로 많이 이제 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을 국회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고요. 이재명 지사도 SNS 등을 통해서 건의 사실을 언급했다. 그래서 성과가 있었냐? 그리고 LH와 공동사업 지원하는 과천 지구는 사업 참여 지분이 경기도의 사업 참여 지분이 45%, 하남 교사는 경기도의 참여 지분이 35%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LH와 공동으로 경기도에서 참여하는 것이 과천의 참여 지분, 경기도의 사업 참여 지분이 45%, 하남은 35%.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시행한 신도시 사업의 참여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20%를 넘지 않았음을 감안했을 때 큰 성과다. 자, 그래서 건설사의 이익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참여를 많이 한다면 이익이 도민들에게 더 돌아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또 정부도 판단할 것이라 기대를 해보고 있다. 3기 신도시가 경기도에서 7개의 지역을 짓고 있죠.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과천, 안산,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사 여러분들 다 암기하셨죠? 그래서 신도시 개발의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뭐니 해도 교통망입니다. 3기는 다르다. 선교통, 호입주라고 먼저 지금 교통망 엄청 깔아주고 있죠. 지금 현재 ING형으로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1기, 2기는 경기도의 의지를 무시한 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택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광역 교통량, 교통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교통지옥 또는 배드타운이라는 오명이 있었죠. 그래서 좀 60대 좀 나이 많으시면서 60대는 나이 많다고 말씀 죄송합니다. 어쨌든 1기, 2기에 대한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3기도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지신 고객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LH공사가 경기도 내 신도시 조성으로 거대한 막대한 개발 이익금을 원래 경기도 내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 경기도 내에 재투자를 하지 않고 타 지방,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방에 거기서 택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업 적자가 나면 거기 적자를 메꾸는 등에 사용이 됐었다. 그 경기도 내에서는 조금 억울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서울과 가장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간선교통망 등을 입체화시켜 잘 연결해준다면 교통운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에서 거의 이제 5km, 가까운 데 2km 내에 있는 것이 3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주변 교통, 이미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는 주변 교통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또 연계, 착공, 연장,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4호선, 6호선, 8호선, 9호선, 대표적으로. 또 이미 지금 개발 전에 광역교통 대책이 수립하도록 계획이 잘 되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3기 신도시. 그래서 아마 큰 이변이 없다면 이런 교통 문제도 기존 신도시 개발과는 좀 다른 속도감 있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계획 개발 전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자족용지, 그러니까 3기 신도시 트렌드가 자족도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교통, 배후 도시를 3박자를 다 갖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족용지도 지구마다 약 20% 정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숲세권 이런 것도 중요하죠. 녹지 면적도 충분히 확보해서 이것은 사업 시행자 공동으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 중앙정부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과거 1기나 2기 신도시 비해서 과거에 시행했던 신도시와 차원이 다르다. 즉 속도감과 그 교통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기, 2기는 서울 많이 멀었습니다. 1기가 거의 15km, 2기로 30km, 서울 먼 데는 뭐 50km, 굉장히 멀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베드타운이다, 또 교통도 많이 늦게 들어갔죠. 최대한 빨리 기존에 계획된 광역교통網을 확충해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1기, 2기 이 원주민들에 대해서 좀 토닥여야 된다. 이 얘기예요. 3기 신도시는 서울과 가장 가까우면서 교통을 먼저 깔아주고 있습니다. 남양주 왕십지구 같은 경우에도 4호선, 6호선, 8호선, 9호선 지금 뭐 진접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개통이고 8호선은 2023년 개통이고 GTX-B 2022년 착공이고 9호선이 또 이제 5단계가 이제 4단계가 내년 6월에 들어가고 강동구에서 그 다음에 한양에서 또 이제 남양주까지 거의 이제 확정이 된 거죠. 9호선의 파워도 굉장히 크다. 자, 지금까지 1기, 2기 신도시 높은 인구 밀도의 주택위주의 계획으로 베드타운 조성된 게 사실이다. 따라서 3기 신도시는 경기도민이 기대하는 교통, 뭐니 해도 교통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그런 선호하는 것이 도시철도 중에 전철이죠. 그러니까 교통, 복지라는 새로운 컨셉, 그리고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 광역 급행철도, GTX A, B, C, D 특유의 목적이 아닌 주거 기능에 충실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급변하는 가구 변화를 고려한 미래형 주택, 뭐 코비드-19 코로나 역할도 있고 좀 1인 가구도 많이 늘고 있죠. 그 다음에 개발 이익을 이제 경기도에서 많이 환수해서 경기도에 다시 재투자를 하자. 그 다음에 공공건설 분양 원가 공개 확대, 그 다음에 공공주택 기능을 강화한다. 그리고 생활 SOC, Social Urban Capital, 그래서 당연히 사회 기반 시설, 도로, 교통, 철도, 뭐 전철, 병원, 학세권, 뭐 숲세권, 조망권 이런 것들 신도시를 조성해야 된다. 자족도시로서 일자리도 남양구리 테크노밸리 같은 하남에도 퓨처밸리 들어가죠. 이런 자족도시의 기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3기 신도시의 또 모토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이번 달부터 토지보상 풀리죠. 당연히 이제 대토보상으로 땅값이 이제 왕숙 1지구 신도시 바로 옆에 용정리 상월이 땅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가격 경쟁력 58만입니다. 58만. 만약에 이거를 1000평을 하시면 저희가 단필지로 저희가 분할을 해드리고요. 아예 이제 단필지로 되어 있는 채용용지 시설. 지금 공시지가 자체가 90입니다. 그리고 현 시세가 250에서 270선인데 저희가 이제 180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58만원짜리나 아니면 채용용지 시설이나 모두 다 사거리, 로터리, 당연히 도로에 접해 있고 왕숙지구에서 차로 1분 거리인 그냥 자명하다.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보시거나 뭐 실수요, 나는 단필지를 실수요로 쓸 거야, 나중에 한 3년 정도 있다가 나는 참고부지로 쓸 거야, 다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저희랑 같이 가보시면서 정말 좋은 기회, 골든 어퍼튜니티라고 하죠. 투자는 타이밍이고 행동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저희가 추천한 이 땅은 앞으로 3대가 굉장히 후광을 볼 만한 굉장히 좋은 입지다. 제가 이제 자신있게 추천드리고요. 조금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또 좋고 또 신선하고 또 업데이트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